1973년 정부가 직접 운영하고 있던 서울 장충동 영빈관을 삼성그룹이 인수해 지금의 호텔 신라가 들어섰습니다. 호텔 신라는 1986년 신라 면세점 서울점을 열고 면세점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1989년에는 신라 면세점 제주점을 선보였고 이듬해인 1990년 제주 신라 호텔을 세웠습니다. 2006년 4월 중국 수저우 신라 호텔을 개관했습니다. 2007년 8월 신라 호텔은 유통업체인 홈플러스와 제휴해 베이커리 회사인 아티제 블랑제리를 세웠습니다. 호텔 신라는 수많은 국빈의 방문과 국제 행사를 치러내며 삼성그룹을 대표하는 얼굴, 한국을 대표하는 호텔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호텔 신라는 앞으로도 끊임없는 창조적 혁신과 도전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최상의 가치를 선사하는 글로벌 호스피탈리티 명문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탐방노트의 8번째 주인공 호텔 신라, 지금 시작합니다. 네, 탐방노트. 오늘 KB투자증권 김민정 연구원과 호텔 신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호텔 신라가 지난해 정말 눈부신 시세를 보여주다가 조정을 좀 겪는 구간인데요. 좀 많은 투자자분들 앞으로 또 호텔 신라가 어떻게 될지 정말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오늘 좀 그런 부분들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4분기 실적 발표됐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그 별도 기준 4분기 매출액은 25%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897% 증가하면서 굉장히 좋은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연결 기준으로는 영업이익이 다소 시장 기대치를 하회를 했는데요. 그 별도와 연결 기준의 영업이익 차이는 대부분 그 창의공항에서 비롯된 것으로 4분기 창의공항의 적자 규모는 대략 한 330원 수준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창의공항에서 이렇게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던 원인은요, 인테리어 공사로 인해서 그 전체 영업 면적의 50%에 해당되는 면적에서만 영업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의공항은 그 올해 2월에 그랜드 오픈을 시작으로 영업이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분기별로 1,200억 매출이 발생하게 되면 BEP 도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흑자 전환 시점은 올해 3분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결 영업이익은 창의공항 쪽에 들어갔던 비용 때문에 좀 부진했었군요. 그래도 이 4분기 실적 자체가 KB투자증권의 전망치나 시장 컨센서스를 웃돌았는데 그 비결은 뭐였을까요? 네, 별도 실적이 컨센서스보다 높게 나왔던 가장 큰 이유는요. 첫 번째는 환율 안정화입니다. 환율 안정화로 인해서 그 원가율이 개선이 되면서 그 영업 총이익률이 개선이 됐고요. 그리고 국산품 매출 비중이 증가를 하면은 저희가 원가율이 좀 더 낮아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마진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서 그 매출 총이익률은 YOY 전년 동기 대비로 1.2포인트 개선된 43.6%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출 증가에 따른 레버리지 확대로 영업이익도 분기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임차료 부담이 없는 그 시내 면세점 매출 비중 증가라든지 해외 명품 대비 수익성이 높은 국산품 비중 그 확대로 계속해서 마진 개선은 유지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면세점 사업이라는 게 그 수익성의 키가 바로 그 임차료 부담이 없는 시내 면세점이나 해외 명품보다는 우리나라 제품이 잘 팔려야 된다는 거군요. 그렇군요. 요커의 우리나라 국산 제품의 사랑으로 덕택에 좀 많은 수혜가 있었던 것 같네요. 올해 상반기에 호텔 신라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리포트에서 판단해 주셨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어제 인천공항 면세점 3기 사업자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인천공항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 안에 시내 면세점의 신규 사업자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그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선정 결과를 살펴보시면 호텔 신라의 영업 면적은 축소가 됐지만 유리한 위치 확보라든지 기존에 하고 있지 않았던 주류 담배 사업권 확보로 인해서 질적으로 개선이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 관련 최대 리스크는 임차료 부분이었었는데요. 그 임차료 인상폭이 그 면적 축소에 따라서 예상보다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추가 시내 면세점의 신규 진출로 인한 경쟁 심화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미 작년부터 주가에 일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선정이 완료가 되면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 측면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천공항의 사업자 선정이 몇 년마다 되나요? 매년 되나요? 보통 5년 주기로 이루어지고 네.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까지 진짜 뭐 고평가됐다는 논란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정부가 추가로 시내 면세점을 허용한다는 정책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타격이 컸는데 이게 상반기 내에 결과가 나오면 불확실성 해소가 될 것이다. 주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네요. 궁금한 점은 사실 그렇게 시내에 추가로 다른 사업자가 면세점을 낸다. 라고 했을 때 호텔신라에 미치는 펀더멘털적인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사실 그 부정적인 영향은 심리적인 게 더 클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롯데랑 신라가 중구 지역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현상이고 신규 사업자가 진출하게 된다면 이 중구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분산 효과가 발생되면서 시장 파이가 더 확대되는 거기에 초점을 둬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면세점을 찾는 관광객이 많아져야 되는데 그러한 전망은 유지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춘절이 다가오는데 그 효과, 수혜는 얼마나 예상할 수 있을까요? 최근 5년간 그 중국 춘천 기간 동안 방한 중국인 객수가 27.5%로 평균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뭐 이와 비슷하게 거의 30% 수준으로 방한 중국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뭐 계속 4분기에 이어서 호텔신라의 1분기 실적도 호실적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면세점이라는 사업, 면세점 채널, 사실 시장에서는 그 면세점에 들어가서 파는 업체들이요, 매출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에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도 후가 그렇게 또 잘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면세점 효과를 톡톡히 보는데, 제닉 같은 경우도 면세점에 이제 들어간다고 해서 또 모멘텀을 받았고요. 근데 이 면세점 사업을 하는 업체들, 그 수익성과 전망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시내 쪽에 면세점이 많을수록 수익성에는 도움이 된다는 뜻인가요? 네. 그러니까 네. 면세점의 경우에는 네. 재고를 직접 다 부담을 하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네. 시내 면세점에서 좀 회전율이 높은 지역을 확보하는 것이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공항점 같은 경우에는 높은 임차료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수익성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항점만 가지고 있는 업체라면은 좀 수익성 타격이 있을 거고요. 네. 여기서 공항점과 면세점을 같이 동시에 영위하면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업체 위주로 레버리지 확대가 기대가 됩니다. 재고가 좀 문제가 되는군요. 네, 큰 리스크입니다. 네. 그렇군요. 실적에도 영향을 주고 재무제표에도 역시 그런 부분들 반영이 되고요. 네. 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직접 그런 부분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시내에 회전율이 좀 빠른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쪽에 면세점을 갖고 있는 업체, 뭐가 있을까요? 시내점이요. 네. 시내점에는 당연히 뭐 롯데, 명동을 차지하고 있는 롯데 면세점이 회전율은 가장 높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서울 시내점을 차지하고 있는 장충동에 위치하고 있죠. 호텔신라도 마찬가지로 공항점과 연계되면서 재고자산 회전율이 최근에 굉장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 해외 명품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좀 재고 회전율이 낮은 반면에 국내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이트한 제품이라서 회전율도 굉장히 높고 원가율도 저희가 높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에 가장 긍정적입니다. 네. 화장품은 돈을 사실 우리도 잘 쓰거든요. 네. 예. 금액이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크지 않은 제품들도 많기 때문에 기분 전환을 그쪽으로 여성분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시내 면세점 추가 허용 정책 올 상반기 내에 어떤 기업이 신규로 시내 면세점을 세울 수 있는지 결정된다고 하셨는데요. 누가 탐을 내고 있고 또 누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면세점은 거의 가능성은 있습니까? 네. 네, 저희는 이제 호텔신라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주주 입장에서는 호텔신라가 추가적으로 시내 면세점을 확보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네. 사실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이유는 이미 롯데 면세점과 호텔신라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이 85%를 넘겼기 때문에 아주 크네요.
그러네요. 네. 정부 입장에서도 이 두 업체에게 더 추가적으로 허용을 해준다는 것은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중소기업에도 기회를 열어줘야 된다라는 여론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두 업체를 제외한 신규 업체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그 대형 유통업체를 하고 있었던, 특히 이제 백화점을 하고 있었던 업체들이 가장 탐을 내고 있어서 네. 뭐 대표적으로 신세계, 그리고 현대백화점, 그리고 갤러리아,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계획을 발표한 현대산업개발까지 모두 참여 의지를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호텔신라로 다시 돌아와서 호텔신라가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그럼 고 PR에 대한 어떤 부담은 많이 씻은 상태인지 아니면 아직도 위험 부담이 있는지 현 주가 수준을 좀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주가 흐름이 좋았을 때 대비해서는 지금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좀 해소는 됐지만 절대적으로 바라보시면 지금 현 주가 기준으로 2015년 PER이 30배 수준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 고퍼의 부담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고퍼의 부담이 존재하는 만큼 면세점에서 현재처럼 두 자릿수의 매출 성장 지속이라든지 해외 사업 실적 기여가 향상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더불어서 그 방한 중국인 성장률 둔화라든지 시내 면세점 추가 진출로 인한 잠식 효과가 발생이 된다면 밸류에이션 디레이팅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호텔신라가 지난해 요우커 효과로 13만 5,500원까지 올라갔었고요. 현재 주가가 10만 5,500원, 30% 정도 떨어졌지만 여전히 PER 측면에서 봤을 때는 30배 수준으로 아직은 좀 고평가돼 있군요. 싸다고 들어가기는 좀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와 투자 의견, 또 제시하시는 목표 주가까지 말씀해 주시죠. 그 올해에도 방한 중국인은 최소 20%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면세점 매출 성장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인천공항 상기 사업자도 운영 자체는 10월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3분기까지는 기존 상황을 유지할 수 있어서 실적 타격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호텔 사업은 적자폭이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비즈니스 호텔 확대로 탑라인 성장이라든지 수익성 개선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국이나 캄보디아 같은 해외 진출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서 긍정적인 뉴스가 가시화될 경우에는 주가 상승 랠리가 시현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신라에 대해서는 매수를 권고드리고요. 목표 주가는 13만 5천 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정적인 실적 성장세가 나타날 것이라는 관점에서 그래도 지난해 고점 수준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다고 보시네요. 그 호텔 사업 같은 경우는 호텔신라가 국내에서만 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네, 비즈니스 호텔까지 관광업에서 핵심적인 사업들을 하고 있는 호텔신라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KB투자증권 김민정 연구원과 호텔신라 탐방노트 들어봤습니다.